보시는 차량은 봉고 3 1.2톤인데요 16년식이네요. 주행거리는 약 한 20만 킬로 정도 주행을 하셨는데, 이 차량을 그 중고차 구매한 지가 한 일주일 정도 됐어요. 6일 됐나? 일주일이 채 안 됐는데, 운행하는 중에 그 오버히트를 해가지고 온도미터가 하이까지 올라갔다 하네요. 그래서 이제 운행을 하기 어려워서 견인해서 오셨는데, 제가 보니까 냉각수가 굉장히 다 소진되고 없어요. 그러니까 오버히트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거든요. 오버히트 하는 거는 대부분이 이제 냉각수가 부족해서 이제 온도미터가 상승을 하는데, 제가 추측하기에는 외부적으로 새는 데도 없고, 이래서 생각한 게 EGR 쿨러에서 새버리면 다시 엔진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배기가스, 바이패스 되는 배기가스를 타고 다시 흡기 쪽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외부적으로 새는 게 전혀 필요가 없죠. 밖에 쪽에는 누수되는 게 없는데 냉각수는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냉각수 부족으로 지금 헤드가 손상이 간 상태예요. 헤드가 나갔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게 적중을 했어요. 탈관 시간이 좀 오래됐는데, 이제 쿨러죠. 이 쿨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 냉각수죠. 냉각수가 여기 묻어 있죠. 냉각수입니다. 여기 라인에는 냉각수가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냉각수 라인은 이 파이프 여기하고 이 파이프하고 이 쿨러를 냉각시켜주는 냉각수가 순환을 하게 되는데, 이 쿨러에서 냉각수가 새서 이 배기가스 라인하고 섞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흡기 매니폴드 쪽으로 유입이 돼 가지고 연소가 돼 버리죠. 그런데 이 중요한 건, 이 차량을 구매한 지가 일주일이 되지 않는데, 일주일이 안 됐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참 곤란하죠. 그래서 이제 그 차량을 판매하는 그 딜러에게 연락을 하니까 좀 배째를 하는 식으로, 속된 표현으로 배째를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가 봐요. 원래 규정상에 한 달에 2,000km, 한 달에 2,000km는 중고차 판매를 하게 되면 보증을 해주게 돼 있는데, 좀 그래서 이 차주하고 그 딜러하고 옥신각신 했는가 봐요. 그 변상을 다 못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가 봐요. 곤란스럽죠. 이거 참. 어쨌든 헤드를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교체하는 것도 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쪽에는 시트를 다 드러내고 지금 탈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반대편에는 이 흡기 매니폴드를 이렇게 탈거해 놨고요. 이제 이 헤드를 드러내야 되는데,
이제 인젝터를 탈거해야죠. 인젝터가 잘 빠질라나? 잘 빠져야 될 텐데 안 빠지면 이제 이 공간도 여유가 없어 가지고 고생을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볼트는 잘 풀리네. 볼트는 잘 풀리는데 인젝터가 자꾸 빠져야지. 안 들어가겠네. 아, 안에는 4번 쪽에는 인젝터 클램프 볼트를 풀려면은 망치질도 안 되고, 와, 공구로 들어가는데, 풀렸다. 풀렸다. 풀리기는 풀렸는데, 인젝터가 잘 빠져야 되는데, 저 움직이지? 저 움직이기만 하면은 어찌 안 되겠나? 안 움직이는 게 문제지. 움직이기만 하면은 어떻게든 시간이 걸려도 빼내면 되는데. 오케이, 이건 잘 움직이고. 4번이 잘 움직여야 되는데 4번이 공간이 없으니까 아이고, 움직였다. 오케이. 4번이 제일 걱정했는데 오케이, 4번은 움직이네. 오케이, 4번 움직인다. 움직이는데 오케이. 아이고야. 아이고, 이제 움직이는데 이거 빼려면 날을 샜다. 아이고, 움직이는데 오래 걸리겠네.
이 녹물 올라간 거 봐요, 녹물. 녹물이 막, 아, 이게, 이거는 그래도, 2번, 3번은 잘 움직이더라고. 예, 2번, 3번 움직이는데, 1번이 제일 거시기 하네. 아, 좀 쉬었다 하자.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조금 이제 부드럽게 움직이기는 하거든요. 부드럽게 이제 이게 조금 약한 힘으로, 한 손으로 약한 힘으로도 이제 움직일 정도까지는 됐습니다. 이게 방청류하고 거품을 도포를 해 놓으니까 녹물이 계속 올라오죠. 이게 계속 움직이니까 부식됐던 녹물이 계속 우러납니다. 지금 방법 없습니다. 계속 움직여 가지고 좀 부드럽게 해서 탈가는 수밖에. 그리고 또 이 충격을 너무 세게 하게 되면, 지금 인젝터가 문제 없었는데 또 인젝터에 어떤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손상이 가게 되면 또 인젝터를 교체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쨌든 힘들어도 좀 살살 달래가면서 인젝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탈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충격감이 인젝터 못 쓰게 되거든요. 어쨌든 계속 막노동을 좀 하겠습니다. 이 하다 보면 언젠가는 빠지겠지. 이렇게 움직이기라도 하면 시간이 문제지, 탈거하는 거는 가능한데 아예 안 움직이면 경상도 말로 시급합니다. 이렇게 움직이니까 다행이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뭐. 자, 여기에서 앉아. 손으로도 움직입니다. 오케이. 이래 되면 여기에다가 공구를 걸어가지고 한번 당기면서 한번 해보지. 1번 쪽에는 그래도 이게 쳐 올릴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2번, 3번은 2번, 3번, 4번은 참 이런 것도 안 되는데. 올라온다. 자, 이거 1번. 이래 돼 있으니까, 이 찌꺼기 뭐 종류하고 1번은 탈거했습니다. 아이고, 여기 한번 봐봐. 이 안에 봐봐, 안에. 우와. 이러니까 나오겠습니까, 이게? 참. 그 2, 3, 4번은 이 시트 때문에 간섭이 돼서 탈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시트를 또 탈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2번) 탈거했습니다. 2번 탈거했고 3번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잘 움직였으니까 오케이. 와, 3번도 찌꺼기가 엄청나죠. 3번까지 탈거했는데 4번이 뻑뻑하게 움직이고, 아, 이게 움직이기가 좀 쉽지 않아서 해봐야지 뭐. (21시가) 다 돼가네요. 아이고, 오늘 인젝터만 탈거되면 하고 커버만 탈거해놓고 오늘은 쉬고 내일 또 해야 되겠네요. 아, 여기 나왔다. 오케이. 오케이. 봐라, 이게. 뒤집어 잠깐만 나올 거야. 아, 나왔다. 아이고, 4번 걱정했는데 잘 나왔네, 그래도. 이 찌꺼기 이렇게 많으니까 안 나오죠. 이게 제가 볼 때에는 이게 동아시아가 터진 게 아닌데 카본이 퇴적돼가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카본이 아니거든요. 이 모래 같은 거 있잖아요. 먼지, 모래 이런 것들이 들어가 가지고 일 안 나오는 거예요. 부식도 좀 됐지만 모래 같은 게 들어가 가지고 이물질 때문에 잘 안 나오는 거거든요. 어쨌든 탈거를 했습니다. 아이고, 피로가 누적돼가지고 못하겠다. 오늘은 좀 쉬고 내일 아침에 또 다시 해야 되겠네. 아이고, 피곤해서 못하겠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Have a good night. Tomorrow morning. See you again. 아유.
올라가서 등에서 이쪽. 아이고 힘쓰는 건 내가 혼자 다 한다. 힘쓰는 건 내가 다 해보고. 못 끊어. 실린더 상태는 양호하네요. 그 정상적으로 시동이 걸렸을 때 애니소리는 좋았거든요. 단지 이제 냉각수가 유입이 되고 또는 이 폭발 압력이 냉각수 쪽으로 밀려 올라와서 문제였지 애니소리 자체는 좋았거든요. 실린더도 깨끗하고 실린더는 문제가 없습니다. 헤드 교체하고 이 쿨러 이 배기가스하고 지금 통하고 있거든요. 이 쿨러 교체하고 하면 이상 없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EGR 쿨러를 탈거했는데 요 녀석이 문제죠. 이 쿨러가 아마 여기에서 냉각수가 배기가스 라인하고 유입돼 가지고 섞여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배기가스만 나와야 되는데 냉각수율이 섞이죠. 그래서 다시 흡기 쪽으로 유입이 돼 가지고 냉각수가 줄어들니까 줄어든 냉각수에 의해서 헤드까지 데미지가 갖는 거죠. 참 이 쿨러 하나 때문에 헤드까지 나갔네요. EGR 쿨러를 신품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이 쿨러 이 부분이 문제죠. EGR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부품 대리점에 이 부품을 알아보니까 이 EGR이 공급이 잘 안 된답니다. 그래서 어렵게 해서 이걸 구했는데 이 고객님과 이게 통화를 했을 때 현재로서는 문제는 아닌데 나중에 이 EGR 자체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EGR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공임이 들어가고 시간도 오래 걸리죠. 또 앞으로 이 부품 구하는 것도 애로사항이 많고요. 그래서 고객님과 통화를 해서 지금 어렵게 하나 구했는데 이 부품이 공급됐을 때
교체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다음에 교체할 때도 너무 고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객님과 상담을 해서 교체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이 EGR은 나중에 지금 바쁘니까 정비를 좀 해놔놓고 차 출고하고 난 뒤에 어떻게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제가 압력 테스트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할게요. 흡기 매니폴드 화물이 엄청나죠. 이대로 장착할 수는 없죠. 크리닝을 좀 해서 올려야죠. 우와. 대박입니다, 대박. 우와. 이건 헤드 교체 작업이 아니고
흡기 클리닝이 되어버렸네요. 지금 흡기 클리닝 하고 있는 겁니다. 참. 헤드 교체가 아니고 흡기 클리닝이야. 아, 어마어마하네. 와, 딱 바닥으로 끝이. 이게 계속 나옵니다, 지금. 흡기 매니폴드 클리닝 다 했습니다. 지금 이 헤드를 교체를 했는데, 헤드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이 체인을 탈거를 해야 되는데, 이 대부분이 이 체인 소음이 나는 경우에, 물론 AB 체인에서 소음이 발생하기는 하는데 주로 C 체인에서 소음이 제일 발생이 많거든요. 발생을 제일 심하게 하는데, 이왕에 탈거했을 때는 이 C체인은 꼭 교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뭐 탈거 안 했을 때는 뭐 교체를 안 해도 되지만, 이왕 탈거를 했을 때에는 이 C체인 부분에 C체인 가이드, 이 위에도 가이드를 체결을 해야 되는데, 이 가이드하고 필히 교환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 오일 텐션을 하고, 이 탈거를 안 했으면은 뭐 교체할 필요가 없지만, 이왕 탈거를 하게 되면 이 체인값 얼마 하지도 않으니까 교체해 주는 게 맞습니다. 이 차량은 이렇게 교체해 놓으면 아주 오랫동안 소음 없이 막 운행이 가능할 거라고 봐집니다. 오케이. 이제 조립은 다 됐고요. 일단 플러싱 할 거니까 일단 물만 주입을 했습니다. 고정 코드 긋고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이 나오는 매연은 헤드가 손상가면서 불완전 연소되었던 매연 일부와 수증기가 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제 엔진이 정상화 됐으니까 퇴적되어 있던 매연들이 타고 나면 전혀 매연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한참 걸리겠네요. 엔진 소리 굉장히 좋죠. 엔진 소리는 헤드 교체하기 전에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엔진 소리는 굉장히 부드럽고 좋으네요. 냉각수 플러싱 하고 있습니다. 냉각수가 엉망이네.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한 8통 빼내니까 깨끗하네요. 플러싱 끝. 배출되는 냉각수가 이제 다 바뀌었죠. 이제 헤드 교체 작업은 마무리가 됐는데 헤드가 나가게 된 원인이 EGR 쿨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작업하면서 제가 영상 서두에 작업이 마무리되면 쿨러가 어떻게 문제가 발생됐는지를 보여드린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탈부한 EGR 쿨러를 제가 테스트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탈거하는 과정에서 잘 안 빠져서 이렇게 호스를 갈라서 탈거를 했거든요. 갈라서 탈거를 했기 때문에 재장착이 불가능하고요. 이걸 다 탈거를 해가지고 다른 호스로 연결을 해가지고 기밀이 유지되도록 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네요. 이쪽으로 올라오는 거 보세요. 이 기포 올라오면 안 되거든요. 기포 올라오죠. 기포가 이쪽으로 올라온다는 얘기는 이 EGR을 통해서 이렇게 가스가 통과를 하게 되는데, 여기는 배기가스 라인이거든요. 이 냉각수가 순환을 시키게 되는데, 이 안에서, 이 코어 안에서 미세하게 냉각수가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냉각수가 엔진 쪽으로 배기가스와 함께 유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냉각수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헤드까지 손상이 갔네요. 네, 이제 작업을 마무리하고 지금 엔진 데이터 보면서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아, 벚꽃이 활짝 피었네요. 시운전을 계속 하다 보니까 계기판 경고등이 하나 들어오는데 ABS 경고등이네요.
ABS 경고등이 들어왔네요. 초점이 잘 안 잡혀서 가까이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ABS 경고등, 미끄럼 표시등하고 같이 들어와 있네요. 아, 이게 무슨 내용인가 봐야 되겠네요. 앞 좌측 ABS 센서가 문제네요. 운전석 앞쪽이네요. 현재로 들어와 있죠. 현재로 들어와 있는데 이거 소거가 안 되죠. 실 센서가 문제가 있네요. 일단 소거를 해볼게요. 고장 코드 없죠. 이 상태에서 좀 운행을 해볼게요. 또 바로 들어왔죠. 또 바로 들어왔네요. 또 들어왔죠. 이 삭제가 안 됩니다. 현재 고장이기 때문에 삭제가 안 되네요. 좀 더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서비스 데이터를 보고 있죠. 휠 스피드 센서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운전석 쪽에만 데이터가 없죠. 나머지들은 40km, 30km씩 올라오는데 데이터가 없죠. 센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운전석만 데이터가 올라오지 않네요. 헐, 갑자기 왜 그래? 이쪽에만 데이터가 올라오지 않죠. 엔진 쪽에 한번 볼게요. 네, 엔진 쪽에는 이상이 없고요. 앞에 운전석 쪽인데, 이게 갑자기 왜 그러지? 이 센서거든요. 이건데, 엔진 이상이 있을 때 ABS 경고등이 들어왔으면 이 고객님이 이야기를 했을 건데, 그전에는 안 들어왔겠죠. 시운전 하다 보니까 들어왔는데, 이거를 혹시 모르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한밤중인데 이를 탈거해 가지고 혹시 뭐 분진 같은 게 많이 묻었는지 한번 보고요. 아니면 저 이쪽에 잭이 있죠. 저 잭을 탈거해 가지고 한번 클리닝해서 재장착해 보고요. 되면 재수고, 안 되면은 월요일날 대리점에 알아보고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이 깨진 것 같은데? 깨진 것 같아요. 이 금방 깨진 게 아닌 것 같은데? 깨진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그쵸? 이 지금 깨진 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 전에 이상 없었지. 참 신기하네. 이 타이어 풀지도 안 했는데
참 정비하다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이거 센서 교체해야 되겠네요. 센서 문제네요. 참 정비사들이 이럴 때 참 당황스럽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보여드리려고 조수석을 지금 털걸 해보고 있습니다. 이상 없는 쪽인데 이렇게 생겼죠. 형체가 다르죠. 아, 색깔로 봐라. 여기도 이거 분진을 닦아서 한번 시운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분진 때문인지 여기도 형체가 이렇네요. 다 녹았네요, 이쪽에도. 그런데 여기 살아있기는 한데요, 센서가. 이 좌우측 같이 다 바꿔야 되겠네요. 우측도 많이 녹았죠. 이것도 작동하기는 하고 있는데 좌우측 같이 바꿔야 되겠네. 이 상태가 영 안 좋으네요. 예, 토요일 날 저녁에 늦게 발견이 돼서 그때는 부품이 없어서 또 급하게 운행을 해야 되고 해서 급한 운행은 좀 마치고 오늘 월요일인데 다시 입고를 했습니다. 센서 주문을 했습니다. 이 센서 이게 정상인데 센서가 다 녹았더라고요. 우측에도 탈거를 해보니까 우측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측도 같이 주문을 했습니다. 좌우측 같이 교환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탈거를 했는데 센서 이렇죠. 다 녹아버렸습니다. 이 신품이고 이거 탈거한 건데 안에 토닐에 이물질이 많이 끼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청소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좌우 교체는 끝났고요. 이야, 참 신기하네요. 이게 RH거든요. 그 고장 코드는 RH는 안 떴었고요. 실제적으로 스피드를 감지를 했거든요. 이렇게 녹았는데 이 LH 에러 떴던 거요. 스피드를 감지 못했던 거 LH, RH인데 같이 이렇게 녹았는데, 야, 이거는 감지를 못했고 이걸 감지를 했네요. 와, 이 상태에서도 감지했다는 게 신기하네요. 신기해. 야, 이 상태에서 감지되는 게 정말 신기해. 과거로 되어 있죠. 이제 고장 코드 떠 있던 게 현재가 아니고 과거로 왔죠. 소거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잠시 데이터 분석하면서 시운전 한번 해볼게요. 자, 시운전 해보고 있는데 다 정상으로 올라오죠. 4개 다 올라오죠. 다 감지를 잘 하고 있습니다. 고장 코드 없고요. 예, 봉고3 이 차량은 중고차를 구매해 오신 지 한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 그쪽으로 연락을 하니까 일명 뭐 배치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가 봐요. 이거는
이 바깥쪽으로 외부 쪽으로 냉각수가 누수가 돼 가지고 냉각수 부족으로 인해서 헤드가 손상한 게 아니고 그 EGR 쿨러 내부에서 누수가 발생을 해서 그게 다시 엔진 쪽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전혀 표가 나지 않죠.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저도 이제 외부적으로 누수되는 걸 좀 이렇게 세심하게 관찰을 했는데 전혀 없고, 그래서 내부로 유입될 수 있는 조건이 뭔지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EGR 밖에는 없죠. 그래서 이제 EGR 쿨러를 확인을 해보니까 확실하게 표가 나가지고 이제 쿨러 교체하고 헤드까지 교체를 하게 됐는데, 냉각수 부족한 상태를 조금 일찍 알았더라면, 그리고 온도미터가 좀 상승하는 과정이라든가 또 하이까지 올라갔다 하더라도 잠깐 사이에 올라간과 동시에 바로 시동을 껐더라면 헤드까지는 손상이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누구나 온도미터를 계속 주시하고 운전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조금 문제가 되죠. 아무튼 그 운전하시는 분들은 항상 수시로 온도미터를 관찰하면서 이렇게 운전하시는 습관을 좀 들이는 게 좋아요. 이미 엔진이 이상함을 느끼고 계기판 봤을 때 하이로 올라갔다라면 이미 때는 늦은 겁니다. 이미 헤드는 손상이 갔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이게 참 수시로 관찰하고 다닌다는 게 쉽지 않은데, 아무튼 수시로 관찰하고 다니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냉각수 수시로 확인하시고, 그리고 또 이 차량은 새각지도 않은 그 ABS 경고등이 점등이 돼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앞에 프론트 LH 쪽에 센서가 손상이 갔는데, 손상간 그 형태를 보니까 아무래도 RH도 의심이 가더라고요. 작동은 되는데 RH도 의심이 가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RH 역시 어떻게 감지는 되고 있었지만 이미 다 녹았더라고요. 참 신기하네, 신기해. 이게 LH고 이거 RH인데 한번 보세요. 이거 어떻게 돼서 이게 감지가 됐었던 건지, 야 참. 이거는 감지가 안 되고, 이거는 감지가, LH는 감지가 안 됐고, RH는 감지가 됐었어요. 이 같이 교체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엔진 헤드 쪽에 작업을 했는데, 이 고객님 입장에서 보면 그 전에는 ABS 경고등이 안 들어왔었는데 우리 헤드 작업하고 불 들어온다고 또 그러신 분도 계실 수도 있거든요. 참 정비사들은 이런 것 때문에 힘듭니다. 물론 이 고객님은 차를 좀 아시기 때문에 그런 뭐 오해의 소지는 없는데,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이게 차 입고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차 정비하고 난 뒤에 불 들어온다고. 참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냉각수 관리 잘 하시고 계기판에 온도미터 수시로 확인하시면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